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 의원들이 재량 사업비로 일감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롯데는 여전히 협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주시는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개인별로 통보돼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쌀값이 13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변동 직불금마저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고도 쌀값은 쌀값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민과 정치권은 물론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데 전북의 수장인 도지사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 송 지사는 시국 관련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논평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을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탄핵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주시의 단속을 요청했다며 민심을 거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의원은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도 의원들이라도 탄핵 현수막 게재를 자제하자고 말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의원까지 포함하면 시도 의원이 6명이다. 우리 6명 다 걸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게 미관상 그러지 않겠느냐. 급변하는 탄핵 전국 속에 전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두 정당의 신경전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의원들이 재량 사업비로 일감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년 전 감선 감사에서도 전라북도 재량 사업비가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번 검찰 수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3년 동안 도의원 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전주 지역 학교에 수천만 원씩 보조한 사업비 목록입니다. 검찰은 모 도의원이 연관된 8군데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8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해당 도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의원 지역구에 지원됐습니다. 6군데 학교 체육시설 개선에 몇몇 특정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해당 의원과 업체 간에 검은 거래가 오갔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자기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를 지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 그런 많지. 대신 근데 한 만큼 다도 그 사람한테 지역구도 해주려고 그러죠. 해당 도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체육시설과 배수로 정비 같은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맘껏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도의원 한 명당 쓸 수 있는 재량 사업비는 매년 5억 5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4년 동안 22억 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 돈을 노리고 도의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이 재량 사업비밖에 없어. 또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부탁하면 거절할 수도 없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감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790억 원의 도의원 재량 사업비를 편성해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재량 사업비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재량 사업비를 없애겠다는 전라북도 다짐이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롯데와의 개발 협약 해지 문제 등으로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롯데는 협약 유효 입장을, 전주시는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롯데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이 살아있어 법적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따졌습니다. 협약 대상자의 의린 롯데 측은 갑인 전주시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함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총 9차례나 전주시에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달 21일 재차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약은 유효하고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주시는 롯데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을 해지해도 롯데가 입을 직접 손실이 없다면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지역상권 보호와 전주 시민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경기장 소유권을 넘겨준 전라북도와의 약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핵심 약속은 대체 경기장 건립으로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대체 경기장은 물론 호텔과 컨벤션 센터 건립 등도 전주시가 약속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줬다는 인상을 줘 법원에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소장을 바꿔 김 시장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 노조원 30여 명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전주시청 비서실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에코시티 한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감독을 요청했을 뿐 노사 관계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선 폐기하기 무효인 상황입니다. 쌀값이 1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 8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내 미국 종합수리장의 실제 추락가는 2만 원 이상 낮은 10만 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더 많은 아마 RPC들이 적자를 면치 못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협 또한 그 상황을 정말 모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쌀값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농민들의 호소가 푸념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 말도 못이고 이런 10년을 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이요. 이 쌀금 떨어졌으니까 누구 들어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벌써 한 달 넘게 쌀값이 13만 원을 밑돌면서 변동직불금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평균 쌀값과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의 차액 8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쌀값이 13만 411원을 밑돌면 WTO가 정한 보조금 한도 1조 4,900억 원을 넘어서 추가 하락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쌀값이 반등할 확률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최근 5년 통계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반등한 건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추세 분석을 해보면 좀 반등하기는 조금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백약이 무효인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농민도 농협도 그리고 농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처럼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고도 쌀값은 쌀값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생종 쌀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농림부와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던 지난 9월. 농민들은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 조치를 올해는 더 빨리 대량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농민들은 10월 중순이면 다 대부분 대농 일부지를 제외하고는 다 수매를 합니다. 그때 대책을 발표하면 시기적으로 아무 쌀값 상승 효과를 전혀 기여를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는 10월 18일에 가서야 25만 톤이 발표됐고 11월 15일 4만 9천 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쌀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생산량이 넘칠 거라는 예상에 이미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고서야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다 터져불고 나서 뒤에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풍년이 들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측만 가지고 격리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170만 톤을 밥살용으로 절대 풀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수급 대책의 하나로 꼽아온 쌀 생산 조정제의 도입마저 무산된 상황.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농민과 농협 그리고 정부의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이 개인별로 통보됐습니다.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수능으로 점수가 떨어져 진학 상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표정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아든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과 학원의 배치표를 비교해가며 나름대로 지원 전략을 세워봅니다. 수시에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정시 모집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시로 가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상담도 잘 받고 또 배치표도 잘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요. 올해 정시 모집의 당락은 통합형으로 치러진 국어와 예상외로 어려운 지문이 출제된 영어 성적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수능으로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했고 재수생 강세와 대학별 전형 요소가 달라져 중상위권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내는 것도 좀 더 예년보다 힘들고 그리고 입시를 사정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정시 입학 지도를 하는 것이 과거처럼 딱딱해 맞춰지게 되지는 않고 고려할 사항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되며 가나다 각 군별로 한 번씩 모두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수능 성적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시에서는 전체 대학 정원의 29%를 선발하며 대다수 대학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도내 수험생 가운데 수능 만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실을 열고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갑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소홀한 폐교 관리와 지나치게 낮은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43군데 폐교 유지 관리비가 매년 1억 1,200만 원에 그치지만 수익금이 3,500만 원에 그쳐 비효율적이라며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를 매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 20.7%보다 크게 낮은 10.8%에 불과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철 수렵장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올겨울 수렵장 운영 시군인 남원시와 정읍시, 완주군과 협의해 지난 1일부터 남원시 수렵장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내일부터 정읍시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고 오는 12일부터 완주군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렵장을 다시 운영할지는 AI 발생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지원할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648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 품질 안전센터와 식품 패키징센터,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등 기업의 식품 연구와 개발을 지원할 6개 시설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원센터 가동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초선인 김광수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초선이지만 전주시 의회와 전북도 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에 뽑힌 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을 평가해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이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3관왕에 오른 권상현이 최우수 선수상을, 전라북도 장애인 배구협회가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북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노점홍 전 차장과 육상 전민재가 각각 특별공로상과 선수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군산시 수송동 한 건물 공사 현장 5층에서 근로자 53살 이모 씨와 59살 배모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숨지고 배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살아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혐의로 73살 조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익산에서 실종된 10년생 애완견 잉글리시 십독을 죽여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죽은 개를 가져와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아있던 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한 점 등으로 미뤄 산 개를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라북도는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약한 비가 시작된 뒤 모레 새벽에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